자, 6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송전계통 S점에서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전력 개통도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봤더니 변압기 T2에 대해서 퍼센트 리액턴스를 10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한 다음에 다시 1차, 2차, 3차의 퍼센트를 구하세요.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하라는 얘기고요. T2 변압기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다시 개통도를 보시면 T2 변압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삼건선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이 삼건선 변압기에 대해서 이 조건에 보시면 여기 T2 변압기의 퍼센트 값이 각각 12%, 15%, 10.8%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나온 그 기준 용량은 지금 25,000kVA니까요. 메가를 기준한다면 공색에 지우면 되겠죠. 25메가 기준으로 12%고요. 역시 25메가 기준으로 15%. 그다음에 얘는 10메가 기준으로 10.8%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들이 1차와 2차 또는 2차, 3차, 3차, 1차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자, 요 용량에 대해서 이 퍼센트를 갖다가 전부 다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하세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는 원래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이 퍼센트가 나온 원래의 자기 자신의 자기 용량분의 새로운 기준 용량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1차와 2차 사이 1차와 2차 사이의 퍼센트를 한번 100메가로 환산해 본다면 원래 퍼센트가 12%였고요. 자기 용량이 25에다가 기준 용량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48%가 나오고요. 2차와 3차 간에도 원래 퍼센트가 15%였고 자기 용량 25분의 기준 용량 10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60%가 나오고요. 자, 3차와 1차 사이도 결국 10.8에다가 자, 3차 1차는 원래 자기 용량이 10이었으니까요. 10분의 100을 적용하시게 되면 108%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48, 60, 108%는 지금 1, 2차, 2, 3차, 3차, 1차 간의 퍼센트 값이다라고 보시고 다시 이 값을 각각의 1차, 2차, 3차로 변환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식을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건선 변압기를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한다면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건선은 1차, 2차, 3차가 되죠. 이때 1차와 2차 사이에 리액턴스를 주는 거고요. 또 2차와 3차 사이에 리액턴스를 주고 3차하고 1차 사이에 리액턴스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델타 결선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요게 바로 지금 삼건선 변압기에 대해서 회로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1차, 2차, 3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1차, 2차 사이에 있는 퍼센트가 환산된 게 48%, 60, 108%죠. 자, 그러면 네, 여기가 48%, 그 다음에 2차와 3차, 2차, 3차가 60%, 3차, 1차가 108%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해 놓은 거고요. 이 값에서 1차와 2차, 3차를 우리가 찾으려면 얘를 이렇게 Y결선 또는 T결선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 놓고 여기가 이제 1차, 2차, 3차가 됩니다. 이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1차 구하려면 1차를 기준으로 가까이에 있는 거 둘을 더하고 먼 곳에 있는 걸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바로 x1을 구한다 그러면 1차 측에서 가까운 거 둘이 더하죠. 48 더하기 108. 멀리 있는 거를 뺍니다. 60. 먼 쪽을 빼고 2로 나누시면 된다 이거지. 그럼 2차나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를 구하려면 가까운 거 더하고 먼 거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고 3차 크기도 가까이에 있는 거 둘이 더하고 먼 곳을 빼서 2로 나누시면 돼요. 바로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1차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2차, 3차가 이렇게 구해져서 계산된 값은 48%와 0%, 60%로 이렇게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가 최대 전류일 때의 손실이 100kW고 부하율을 60%라고 할 때 손실 계수를 이용하여 평균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 계수 구할 때 사용하는 알파가 0.2라고 줬네요.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이 평균 손실 전력 구하기 위해서 손실 계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손실 계수를 H라고 보통 쓰고요. 이 손실 계수 구하는 공식은 알파 F의 1-알파의 F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부하율은 60%다라고 줬으니까요. 이게 0.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하율 0.6을 F에다 대입하시고 알파에다가 0.1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0.40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이 바로 손실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손실계수는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손실계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손실 전력분의 평균 손실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을 비교한 값이 부하율이죠. 그런데 그 손실의 최대와 평균을 비교한 값은 손실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지금 출제자가 평균 손실 전력을 물어봤으니까요. 최대 손실 전력에다가 손실계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전류일 때의 손실이 바로 최대 전력 손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 100kg라는 최대 손실에다가 손실계수를 곱해 주시게 되면 평균 손실 전력이 40.8k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이 보던 문제가 아마 아니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에서 조금 변형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치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문제 푸는 방법만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전 단선도를 주어졌고요. 여기서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한전 쪽이고요. 이쪽 수용가 쪽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2차 측에서 지금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점 4째 자리까지만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준 용량은 100메가볼트/암페어를 이제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제는요. 전원의 퍼센트 임피던스와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우리는 퍼센트 Z 값을 한번 구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공식 잘 알고 계시죠? 단락 용량을 구할 때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가 퍼센트 Z를 한번 구해본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Z는 PS분의 100에다가 전격 용량 PN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앞에 도면을 보시면 한전에서 수전점에 지금 단락 용량이 1000메가를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000메가가 될 거고요. 100에다가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은 100메가를 기준하라 그랬죠. 자,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10%가 나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먼저 계산한 전원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하셔서 10%라는 값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여기서 퍼센트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하세요라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앞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출제자가 여기에 X와 R의 비가 10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리액턴스와 저항의 비가 10이라는 얘기는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리액턴스가 결국 저항의 10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비가 10이라는 얘기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라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퍼센트 Z를 기준한다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루트라는 식으로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제곱을 취하게 되면 루트는 벗겨질 거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제곱은 R의 제곱, X의 제곱인데 이 X가 R의 10배라고 그랬으니까 10배의 R의 제곱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임피던스에 10이라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요 식을 가지고 풀어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항해서 계산해 보시면 우리는 R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R을 계산한 값이 0.9950%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R의 10배를 취한 게 바로 리액턴스 X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 10배 하시면 리액턴스도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방금 요 식을 가지고 먼저 구하시고 요 안에 있는 R과 X 값은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케이블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세요라고 해놓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답에는 이렇게 퍼센트 R과 X와 Z로 구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R하고 X를 먼저 구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합성하시면 이제 Z가 구해질 건데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다시 앞에 보시면 이 부분이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임피던스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저항 값이고 요 허수부가 바로 리액턴스 값이고요. 이게 1kg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럼 선로 길이가 지금 3kg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하게 되면 이게 저항과 X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오hm 값이 되는 거니까 이 오hm 값을 가지고 우리는 퍼센트로 환산하려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10V 제곱에다가 기준 용량 또는 전격 용량에다가 Z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자, 이때에 우리는 지금 R하고 X를 구할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R을 집어넣으시면 R이 될 거고요. X를 집어넣으시면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준 용량은 100메가가 될 거고요. 여기 전압은 지금 변압기 1차 측이니까 22.9kV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2.9의 제곱에다가 자, 기준 용량 또는 전격 용량은 kVA 기준이니까요. 100메가를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고 100 곱하기 10의 3승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R을 구할 때는 이 값에다가 3을 곱해서 넣으시고 X는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집어넣으시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된 값이 보시면 퍼센트 저항은 자, 퍼센트 저항은 10V 제곱에다가 기준 용량에 R을 곱한 거고요. 얘는 X를 곱한 거죠. 그래서 자, 전압은 22.9kV 제곱, 용량은 100메가니까 10의 3승 하셨고 그 다음에 저항에다가 선로 길이 3kg 적용한 거죠. 자, X도 마찬가지로 리액턴스에 3kg 적용한 것이고요. 전압과 용량 넣어서 계산하시면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가 케이블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이 두 가지 값을 갖다가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게 되면 임피던스 값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변압기에 대해서 각각의 퍼센트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다시 앞으로 보시면 자, 변압기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를 7%라고 줬고요. 역시 저항과 X의 비율이 8이라고 줬네요. 그렇다면 리액턴스가 저항 R의 8배구나 라는 값을 준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 퍼센트를 2500kVA 하니까 메가로 환산하면 2.5 메가볼트 암페어가 될 것이고 자, 2.5 메가를 기준으로 7%니까요.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을 한 다음 요 B를 이용해서 X값과 R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퍼센트를 환산하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환산 퍼센트를 퍼센트 Z 다시라고 한다면 원래의 퍼센트 Z에다가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으로 계산하시면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원래 변압기는 7%였고요. 자기 용량이 메가를 기준으로 2.5메가에다가 기준 용량 100메가 기준으로 환산하시게 되면 280%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B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X는 저항 R의 8배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Z의 제곱은 R의 제곱 X제곱이란 식에 대입하셔서 자, X 자리에 8R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셔서 여기다가는 이제 280 제곱이 될 거고요. R의 제곱 8배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R끼리 계산한 다음에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보시면 이 값이 34.7297%가 나올 거고요. 다시 X값은 뭐가 됩니까? 그 저항값의 8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계산된 값의 8배를 취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는요. 선로의 합성 임피던스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결국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단락점 기준으로 이 전원칙을 바라봤을 때 전체 퍼센트를 한번 합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 이 선로에 대한 부분, 이 수전점에 대한 부분을 합성하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저항 따로 리액턴스 따로 줬기 때문에 저항끼리 X끼리 이렇게 더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깨끗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일단 전원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 성분, 요게 저항값이죠.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해서 저항, 퍼센트 저항,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해서 퍼센트 저항, 요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이렇게 합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도 마찬가지죠. 자, 리액턴스도 요게 전원에 대한 리액턴스, 그 다음 케이블에 대한 리액턴스,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리액턴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합산해 주시게 되면 X값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 저항 합산한 거와 리액턴스 합산한 것을 이렇게 벡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구하셔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가 단락전류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락점에서 단락전류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원래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전격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지금 3상이니까요. 100에다가 루트 3배의 V분의 PN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퍼센트 Z는 바로 요 합산된 퍼센트를 대입하신다 이 얘기고요. 용량에다가는 기준 용량 100메가를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 킬로암페어를 기준한다면 50.4617 킬로암페어가 될 것이고요. 시험 문제 단위를 어떻게 줬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만약에 그냥 암페어로 물어봤다면 여기 100메가에서 10의 3승 대신에 10의 6승으로 처리하시면 얘는 그냥 암페어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에 단위를 줬다면 그 단위에 맞춰서 답안 작성해 주시고요. 뭐 단위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편한 대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의 용량이 200A/h, 상시 부하는 10kW가 있고요.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일 경우 2차 전류가 얼마냐? 단 연축전지는 10Ah, 알카리가 5Ah. 자, 요게 바로 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축전지는 그 전격 용량이 연축전지는 10A/h라고 하고요. 알카리 축전지가 5A/h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1A 전류로 연속해서 10시간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10시간 방전율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알카리 축전지는 역시 5시간 방전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2차 전류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축전지 전격 용량에다가 전격 방전율로 나눈 값과 부하의 용량을 표준 전압으로 나눈 값을 더한 값이 2차 전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 그러면 여기에 충전기가 이렇게 있겠죠. 충전하려면 충전기가 있을 거고요. 이 충전기를 통해서 부하에 상시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축전지에다가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이게 이제 축전지죠. 축전지에다가도 전력을 공급하고요. 이게 상시 부하가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충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전할 때 이때의 이 2차 전류가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충전기는 1차 측에서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얘네들을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 충전기에서 나오는 이 전류가 바로 2차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차 전류는 이 축전지에 들어가는 전류와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를 더해서 합해 준 게 바로 2차 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전지로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이 축전지 용량이 문제에서 200A 그랬어요. 그럼 축전지가 용량이 200A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하는 10kW니까요. 10의 3승 와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전류와 이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얘를 I-라고 하고요. 얘를 I2- 이렇게 본다면 요 I-나 I2- 전류니까 단위가 암페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축전지 용량에서 우리가 암페어만 구하려면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면 이 방전율이 시간이니까 시간 나누면 암페어만 남는다 이 얘기죠. 이때 전격 방전율이 연축전지는 10이고 알카리 축전지는 5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하가 지금 10 곱하기 10의 3승 와트고요. 이 부하에 사용하는 전압이 100V라고 한다면 원래 전력은 VI라는 식에서 우리가 전력을 V로 나누면 전류가 나온다 그 얘기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전지의 전격 용량을 방전율로 나눈 값과 부하의 용량을 표준 전압으로 나눈 값을 더한 게 실제 충전기의 2차 전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연축전지를 보시면 용량은 똑같이 200이 될 거고요. 전격 방전율이 10시간이죠. 그래서 200A를 10시간 방전율로 나누면 이게 바로 축전지에 들어가는 전류가 될 거고요. 자, 부하 용량 10 곱하기 10의 3승을 전압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전류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고요. 알칼리 축전지는요. 똑같은 얘기인데 전격 방전율만 5시간 방전율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하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140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 조명에 관한 문제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 조명 설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너비가 30m인 곳에 양쪽으로 30m 간격으로 지그재그식으로 등줄을 배치하여 평균 조도 6럭스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속 이용률은 32%고요. 그 다음에 유지율이 80% 나왔네요. 우리가 보통 감광보상률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유지율로 표현할 때가 있죠. 이게 역수관계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등주에 사용하는 수용등의 규격은 몇 와트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규격표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전광속을 찾아서 계산해서 그 전광속에 해당되는 수은등의 와트수를 찾으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조명 문제 나오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게 펀데스 공식이죠. FUN DES 펀데스고요. 그 다음에 도로 조명은 항상 한 등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등수는 무조건 한 등이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S가 이제 면적이죠. 요 등 하나 가지고 밝혀야 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은 가로등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 줄에다가 가로등을 달게 되면 전체 면적을 구하시면 되고요.
대칭식이라든가 지그재그식이면 면적의 2분의 1배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강보상률 D 대신에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감강보상을 준 게 아니고 유지를 줬기 때문에 역수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데스 공식에서 우리는 광속을 구하셔야 되니까 F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감광보상률 대신에 유지율을 적용하면 역수관계니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는 조도죠. 6록스가 되겠고요. S는 면적입니다. 자, 도로의 너비가 30m고 폭이 등 간격이 30이니까 둘이 곱한 값에다가 지그재그식이기 때문에 절반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 이용률에다가 등수는 무조건 한 등이고요. 그리고 유지율 대입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체 광속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루멘이 되겠죠. 그러면 1546 루멘에 해당되는 그 등을 찾아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300W짜리 등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